11월 21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범야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헌과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충분히 차올랐지만 결정적 한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확인되는 범죄 사실들을 추가해 최종 탄핵안을 완성하고 조만간 국회에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가 AICT 컴퍼니 도약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MS와 협력으로 MS AI 학습에 KT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어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커머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갑질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행정관인데요.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이 장제원 전 의원을 통해서 A씨를 행정관 자리로 챙겼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인수위를 거쳐 최근까지도 대통령실 4급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했고 장 전 의원도 A씨를 잘 알아서 맡긴 것이지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된 공천 개입 의혹 어디가 끝일지 의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범야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변수는 민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충분히 차올랐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범야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민심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차올랐지만 아직 한방이 부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15개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소추 제안 이유를 밝혔는데요. 향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가며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민심의 분노를 들며 윤 대통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민심 분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제표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28일 전까지 농성 등을 통해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물꼬를 텄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확인되는 범죄 사실들을 추가해 최종 탄핵안을 완성하고 조만간 국회에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철우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20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총 15가지로 지금까지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명품백 수수 논란 등입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가반이 발의해야 합니다. 12석에 불과한 조국혁신당 홀로는 불가능합니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기류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예산 전국에서도 김건희 대 이재명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마음 예산 건강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각각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쟁점 예산에 대한 견해차가 큰 데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지용 기자입니다. 예산 전국에서도 김건희 대 이재명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국민의힘은 정부안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결 소위는 충돌을 거듭하다 해당 예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음 예산 건강 사업 등 이른바 김건희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기관 특활비 삭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예산에 대한 견해차가 큰 데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이른바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낮은 공사비로 수주부터 하자는 공격적인 영업 방식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수주를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길어지는 건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이른바 틈새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흥기업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9월 송파구 가락 7차 현대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SG 신성건설은 지난 7월 서울 장위 11-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합정동 447일원과 장위 11-1구역은 모두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이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한 후 새롭게 중견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규모가 있는 정비사업의 경우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맺는 전략도 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창원 대야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GS건설과 금호건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요. 기존 GS건설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두산건설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또 지난 9일에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대전 용두동 3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중견사들은 때에 따라서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낮은 공사비로 수주부터 하자는 공격적인 영업 방식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금, 고정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회사 여건이 취약할수록 일단 수주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견 건설사들이 어려운 업황 속에 일단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수주를 하고 차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전략 선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한때 인기였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7만 5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와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7만 5천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와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1만 9,542명으로 9월 말 대비 7만 4,698명이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 이후 2년 4개월째 감소세입니다. 근데 분양가가 비싸니까 이제 로또 분양이나 금매보다 싸게 집을 마련하게 할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아파트 분양가는 한 달 만에 다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월부터 10월 말까지 24개 단지에서 3,29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는데 1순위 청약에 51만여 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5.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유지가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월 납입액 한도 상향,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 주택 최우선 공급 등 제도 변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K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현지에 진출한 은행들의 법인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특별 취재팀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찾아 고군분투 중인 국내 금융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종용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 취재팀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기업은행은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지점은 2013년 개점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대출 자산이 3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4년간 50% 급성장한 수치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한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베트남 법인 인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책상 외국계 기업은 2개 지점까지만 개설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 개설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하노이와 호찌민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금융 제공이라는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2개 지점만으로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서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 네트워크 확장을 하면서 기업 지원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베트남 당국에 법인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총리실의 최종 승인 검토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KT가 AICT 컴퍼니 도약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한국형 AI, 클라우드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등 AI와 클라우드 사업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MS-AI 학습에 KT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어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AICT 컴퍼니 도약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윤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간 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로 인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라우드 액트는 미국 빅테크가 해외에 설치한 서버에 저장된 정보까지 미국 사법당국이 안보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IT 업계는 데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 미국 클라우드 액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KT가 축적해온 데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학습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소식 이후 국내 기업들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3세 경영체제를 구축해 놓은 한화그룹은 이세인 김승현 한화회장까지 경영에 발벗고 나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소식 이후 한화그룹은 이세인 김승현 회장까지 경영에 발벗고 나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 국방비 증가 기대와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노린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4일 김 회장을 회장으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회장을 맡은 날 곧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충북 보은사업장도 방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 현황과 글로벌 시장 개척 전략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을 격려하며 적극적인 경영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초 트럼프 당선 전 한화는 김동관과 김동원, 김동선 오너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섰고 김 회장은 뒤로 물러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그룹 내 영향력을 넓히는 행보가 나타난 겁니다. 김 회장은 한마디로 친트럼프 인사로 불립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했습니다. 김 회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일선에 나서 미국 수출과 하나오션의 미함정 MRO 사업 확대 효과를 노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지난달 알리와 테무 등 시커머스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용자 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용자 수가 늘어난 중국 플랫폼에선 부정 민원도 함께 증가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시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한 반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용자 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 수 증가와 더불어 부정 민원도 증가해 소비자 피해 등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의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 10월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9,679명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3.4% 오른 수치인데요. 테무의 경우 670만 5,544명을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 3.3%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면 쿠팡의 경우 3,203만 2,351명으로 0.2% 하락했으며 지마켓도 528만 5,779명으로 0.3% 하락했고 옥션은 259만 3,270명으로 5.2% 감소했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을 928건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논란 속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피해 민원도 나날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시커머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갑질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보도에 윤영애 기자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갑질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약관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조항과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사와 계열사가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1,000만 명 넘게 사용하는 시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포스코그룹 수소 밸류체인 핵심 회사인 한국퓨얼셀이 3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룹 수소 신산업에서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담당해온 주력사지만 3년째 연구개발 투자 내역이 없어 기존 계약건만 소진하면 사실상 청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로써 연료 전지 시장은 두산 퓨어셀과 블룸 SK 퓨어셀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스코그룹 수소 밸류체인 핵심 회사인 한국퓨얼셀이 3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룹 수소 신사업에서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담당해온 주력사지만 3년째 연구개발 투자 내역이 없어 기존 계약건만 소진하면 청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게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연말 유상 감자로 한국퓨얼셀에서 자본금을 회수, 사업 확장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업황도 부진한 가운데 수소 연료 전지 사업도 정리 수순이라 확장일로였던 그룹 전략이 장인하 회장때에서 건전화 단계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국내 연료 전지 시장은 두산 퓨얼셀과 블룸 SK 퓨얼셀 양강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국내 시장이 세계 최대임에도 원천 기술을 가진 곳은 두산뿐이라 자금력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올 들어 증권사들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모바일 앱 리뉴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안타증권이 새로운 앱을 출시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이 8년 6개월 만에 전면 개편한 새로운 MTS, 뉴티트레이더 M은 앱에 접속하면 오늘의 상승, 하락 종목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개인 맞춤 설정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신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증권사들이 MTS 강화의 일환으로 모바일 앱 리뉴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안타증권이 새로운 앱을 출시해 눈길을 끕니다. 유안타증권은 기존 트레이더 M 출시 8년 6개월 만에 MTS를 전면 개편한 뉴 트레이더 M을 지난달 선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올인원 MTS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금융상품, 자산관리까지 한 번에 다 가능한 그런 앱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은 더욱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쉽게 주식을 좀 시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아서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 앱 개편으로 트레이더의 장점이 더욱 부각됐다고 설명하는데요. 트레이더는 유안타증권이 특허받은 인공지능 종목 추천 분석 시스템입니다. 종목별 차트에서 햇빛과 안개 구간으로 상승과 하락 추세 구간을 표시해 투자 판단에 직관적인 도움을 줍니다. 유안타증권은 뉴 트레이더 M 출시로 모바일 플랫폼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 본부장은 내년 말까지 접속자 수를 25% 이상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황반변성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과 치료제가 제한적이어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 중 하나인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황반변성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방법과 치료제가 제한적이어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 기업의 황반변성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크게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후보물질 개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바이오비즈에 이어 오퓨비즈가 글로벌 품목허가 승인을 받으며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퓨비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습니다. 아일리아의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다만 오리지널 개발사 리제네런과의 특허 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제네런과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제조업체 간 특허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바이오 시밀러 출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해 국내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들이 특허 소송으로 품목허가까지 받고도 출시하지 못하는 불상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토종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점유율이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여행 수요 감소, 해외여행 수요 회복 등 뒤바뀐 여행 추세와 더불어 글로벌 OTA의 반격까지 겹친 영향인데요. 토종 OTA 업계는 설문조사와 실제 이용자 데이터 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종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점유율이 하락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OTA 이용 경험률은 야놀자가 20%, 여기어때 18%, 아고다 15%, 네이버 여행 상품 14%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여행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OTA 3개 회사 모두 이용 경험률이 하락세로 전환한 반면 글로벌 OTA 아고다는 네이버 여행 상품을 제치고 3위로 올랐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국내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가 국내 OTA가 당면한 위험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OTA가 국내 여행과 해외 숙소, 항공권 중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토종 OTA 업계는 설문 데이터와 월간 활성 이용자 데이터 간 차이가 있다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쪽으로 경쟁력이 낮지 않습니다. 이게 그 MAU로 따지면은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고 좀 폭넓은 상품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해서 좀 더 이제 포괄적인 경험도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 차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창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호는 집 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동시에 보온, 단열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창호업계의 창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각기 다른 전략을 변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창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호 양강 기업인 LX 하우시스와 KCC는 서로 다른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LX 하우시스는 테두리를 최소화하는 베젤리스 창호의 시대 개막을 알리며 탁 트인 전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4월 LX 하우시스는 기존 창호보다 더 넓은 뷰를 만끽할 수 있는 신제품 LXG인 창호 뷰 프레임을 선보였는데요. 뷰 프레임은 창작 높이까지 최대 14mm 줄여 얇은 프레임으로 더 넓어진 전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KCC는 단열과 기밀 성능에 좀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KCC의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클란차 시리즈의 M700 모델은 항공기 출입문의 개폐 방식과 동일한 수평 밀착형 슬라이딩 개폐 방식인 PS 시스템을 적용해 창 모서리 내면이 완전히 밀착됩니다. 깔끔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유리를 감싸고 있는 프로파일을 얇게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마중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산적합니다. 그간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까지 또한 개각에 대한 전방의 교체 단행을 예고한 만큼 어떤 식의 인선이 이뤄질지 또 그 인선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